올 사람 맞다고 다 생각을 할게. 정훈이 정도? 만 아는 거겠지? 현우는 안 들을 것 같고. 왜 안 왔지? 아. 근데 오늘 학원 거기 안 하지 않았을까? 아, 학원에서? 가야지, 그럼. 가야지. 누나, 그런 것도 안 가면 내가 인정이긴 한데. 네, 오케이. 아, 진짜 미안. 이거 좀 갖다 놓고 시작하자. 다음 먹어야지. 83번을 풀어보라 했죠? 그래서 3번 한번 봅시다. 이 문제 좀 좋은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대부분의 그 선생님들이, 강사님들도 항등식으로 푸는데, 우리 항등식으로 안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수 1이 3차 함수 fx고요. fa 더하기 1이 f'a, a-t 이렇게만 써져 있는데 얘를 만족시키는 a의 값이 있고요. 걔가 6 하나뿐이고요. 하나뿐이어야 되는 게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t가 마이너스 2부터 k래요. 뭔 말이냐 하니까 a도 그렇고 t도 그렇고 지금 둘 다 뭔가 이제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를 만족하는 a가 많이 있어. 여러 개 있어. 있는데 그 중에서 a가 6일 때 그때 가능한 t가 요 범위에 있대. a가 바뀌면은 t의 범위도 바뀌고 뭐 그런 식이 될 것 같아. 그치? 근데 잘 봐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제 이건 a의 관점으로 푸는 거야. a가 바뀌면, a가 6이면 t는 이 범위가 가능한 애들이고, a가 바뀌면 t도 막 범위가 바뀔 거야. 이건 a의 관점이고, 반대로 봐봐. t가 이 범위면 a는 6밖에 안 된대. t가 다른 범위면 a가 6 말고 다른 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6 말고 다른 a인데 그게 2개, 3개일 수도 있고, 하나뿐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주인공으로 보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A를 주인공으로 보면서 T를 관찰할 거냐, T를 주인공으로 보면서 A를 관찰할 거냐, 이렇게 둘 다를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필요 충분이란 말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A로 보나, 그러니까 A 6 하나로 보나, 아니면 T를 이걸로 봤을 때나 둘이 아들이가 딱 맞는 경우가 있대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음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면, 머릿속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면 일단 할 수 있는 걸 먼저 해보자. 그러니까 내가 말은 좀 되게 모호하게 한 것 같지만 나는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된 상태인데 이걸 필요 충분 설명하기가 진짜 좀 힘들거든, 약간 이게. 하여튼 이렇게만 이해해. A의 관점으로 T를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 A가 바뀌면 T도 바뀔 수 있지. 뭐 T의 관점으로 A를 보면은 T가 이럴 때 A는 하나밖에 없는 거. T가 바뀌면 A가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다른 거일 수도 있고 6이 아니라. 이런 말을 이제 이런 멘트로서 두 아이가 동시에 딱 아다리가 맞는 건 현재 이 상태다. 6에다가 이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너네가 제일 먼저 손이 갈 건 이거야. 이 자식 꼬라지를 보니까 굉장히 접선의 방정식과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접방이 예를 들어, 얘를 좀 정리를 해볼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 얘를 넘겨서 f 프라임의 t-a, 뭐야 이거, f'a의 t-a 더하기 fa가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정리해볼게. 마이너스 1은 이쪽에 놓으면 더 좋아. 이쪽에 놓으면 더 좋아. 그럼 얘가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봐봐. 어떤 3차 함수가 있고 3차 함수 위에 a, fa라는 점이 있어. 이 점이 떠오르긴 해야 돼. 얘네를 보면서. 이 점에서 접선이 있었다고 치자. 그럼 저 접방은 y는 f'a의 x-a의
FA라고 써졌을 건데, 그치? 건데, 이 접선이 t, 마이너스 1을 지난데 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잖아. 이 등식이 성립한다며. 저 등식이 성립하는 상황이라며. t가 저범이거나 a가 6 하나뿐일 때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부는 거야. 아, 좀 크게 그리면은 3차 함수가 있는데 어딘가 a, fa 점이 있는데 이 점에서의 접선이 있고 이 접선이 t, 마이너스 1을 지났는데 뭐 이쯤에 y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은 t, 마이너스 1을 지날 수 있지. 그때 t값이 뭐가 나올 거야. 그치? 문제는 뭐야? t값이 이 직선 같은 경우는 하나인데 좀 존나 많네? 이런 경우잖아. 아니 y값 직선에서 y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점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직선이 1대1 대응이니까 어떻게 저렇게 여러 개가 나올까? 마이너스 2부터 k까지 사이에 있는 모든 t가 다 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일단 접선이 이렇게 생겨야겠다는 느낌이 오잖아. 접선이 이제 상수함수구나. 근데 이러면 또 말이 안 되는 게 봐봐. 상수함수면 t가 모든 실수가 나와야 되는데 저범위로 나오는 게 잘려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 그럼 왜 잘려 나왔느냐? 필요 충분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뭐야? a가 6 하나뿐이어야 되잖아. 그 멘트를 끌어오면은 쟤를 접목시킬 수 있단 말이야. 잘 봐봐. 예를 들어 봐봐. 여기다 다시 그려볼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에다 할게. 그래도 왠지 음수니까 밑에 거라 하자.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그럼 봐봐. 그래, 얘가 누군가의 접선이야. 이 친구의 접선이라 치자. 그러면은 자, 여기를 a, 라고 잡았을 때 a, fa의 접선이 하필이면은 y는 마이너스 1이야. 얘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러면? 그러면은 자,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y좌표를 지나는 t값이 원래 모든 실수여야 되는데 근데 내가 말했잖아. t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엔 반대로 봐봐. t의 관점에서 보면 그럼 예를 들어 이 점이 예를 들어 이런 점 중에 하나가 t,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그럼 t 관점에서 보면은 t에서 접선을 쐈을 때 맞는 접점이 6 하나뿐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 봐봐. 접선이 y는 마이너스 1이고 상수함수고 걔가 t, 마이너스 1을 지나. 이것만 만족하려면 t는 모든 실수가 나와야 돼. 그럼 이건 충분 조건인 거야. 한쪽만 사이드만 만족시켰으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조건이 얘라고 하면은 충분 조건이야.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게 이번엔 반대로 t 입장에서 t, 마이너스 1에서 접선 쐈더니 하나밖에 없었으면 좋겠어를 만족하는 것까지 하려면 필요 충분 되면서 t의 범위가 정해진다는 얘기야. 봐봐. 얘도 이 점도 t, 마이너스 1이 현재는 될 수 있는데 이것만 따지면 근데 이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3개야. a 하나뿐이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t의 관점으로 보면 t를 주인공으로 보면은 야 내가 t인데 여기가 t, 마이너스 1이야. 접선을 그려볼게. 그랬을 때 3개 나온단 말이야. 6 하나뿐이 아니란 말이야. 이 t에서 입장에서는. 이해했어? 여기서도 이쪽이 t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접선이 나오는데 나온단 말이야. 이해했어? 봐봐. 이 점이 6이라고 치면 a가 6 하나니까 이 점이 6이라고 치면 6, 라 치면은 봐봐. 6, 마이너스 1이겠다. 그치? 이거라 치면은 봐봐. 여기를 내가 t, 마이너스 1로 둬도 여전히 a가 6은 나와. 이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6 나와. 근데 6이 하나뿐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t를 딱 하나로 고정시켜 놓고 t 입장에서 그었을 때 6 하나뿐이다를 만족하는 조건과 a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y는 마이너스 1 상수가 나올 수 있는 이 조건 두 가지를 둘 다 만족시키는 경우를 필요 충분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럼 봐봐. 이게 말이 되는 게 필요 충분 봐봐. 접선 하나밖에 그을 수 없는 범위 어디겠어? 여기겠지. 지금 어제 배웠지? 지훈이는 빠졌지만. 자, 말했지. 3차 함수는 곡선 그 자체랑 변곡 접선으로 이제 밖의 점에서의 접선의 개수가 갈리고 자, 이 범위에 있는 t들은 접선이 3개 나오는 거야. 이 문제 필요 충분 만족시키는 애들이 아니야. 근데 얘부터 여기까지 있지. 이 접선과 변곡 접선과 마이너스 1이 만난 y는 마이너스 1이 만난 이 점까지 있지.
이 점까지의 t에서는 내가 접선 그릴 때 6 하나밖에 안 남아. 접선 한 개짜리 구간이잖아요, 여기가. 이해했냐고. 그러니까 문제가 말하는 게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이거지. 아, 얘가 마이너스 2네. 이게 K네. 이 문제 K를 구하는 문제는 심지어 아니야. K 안 구해, 이 문제. 그냥 그러니까 이 문제 내신 분이 그러니까 좀 약간 빡세게 낸 거야. 진짜로. 대충 K라는 부분이 있을겨? 라고 낸 거라고.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 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얘기하는 바가 이제 끝났지. 아, 이 함수가 이렇게 생기고 극소값이 6, 마이너스 1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이런 마이너스 1, y 값이 마이너스 1인 어떤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이 유일하게 하나여야 되고 그 접점 하필이면 6이어야 되고 를 다 만족시키는 그림이 여기 있어 라고 니네가 이 한 줄 딱 읽고 문장 딱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 읽고 찾아내면 베스트다 이거지. 근데 이제 못하면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 1번 이걸 적방으로 생각해 줄 것. 이건 기본이야 기본. 내가 봤을 때 이 문제를 풀 때 이분이 얘기하는 건 이건 기본이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아. 기본을 지키고 그러면서 야 접점이 하나밖에 없대. A가 접점인 건 눈에 보이잖아. A, FA 보일 거 아니야, 그치? 접점이 하나밖에 없대. 그럼 먼저 뭘 생각해야 돼? 영역을 생각해주면 좋겠어. 접점 하나밖에 없는 영역. 그 영역 내에서 y는 마이너스 1 접선을 갖는 t의 범위 구해보면은 아, 이 말이구나가 보여. 그러니까 그걸 봐야 돼, 먼저. 접선의 방정식 문제고 밖의 점에서 그릴 수 있는 접선이 하나뿐이어야 되고 그럼 그 영역 속에서 이제 하필이면 그게 마이너스 1인 거 빨리 알아내면 좋고 t, 마이너스 1이니까 그치? 이런 걸 알아내면 문제 그림이 보여.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렇게 풀고 다른 풀이를 좀 못 알아들었었는데 항등식으로 풀 수 있대. fx를 그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 둔 다음에 이걸 다 대입해. 식을 써. 근데 봐봐. t가 어쨌든 간에 무한계지. 그럼 t에 대한 항등식인 거야. t에 뭘 집어넣든 다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그 문자로 묶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 0 이러면서 풀면 답이 나온대. 근데 이제 그렇게 한 번도 안 풀어봐서 모르겠어. 아마 내가 듣기로 인간 강사분들이나 아니면 EBS도 그렇게 풀었다고 내가 알고 있으니까 궁금하면 봐봐. 알았지? 근데 이렇게 풀면 깔끔한데 굳이 그렇게 풀어야 되나 싶은 거지. 근데 이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 뭐야? 아, 내가 영역별로 밖의 점에서 그릴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알아. 일단 이걸 알아. 두 번째로 얘가 접방식인 게 눈에 보였어. 이 두 가지가 접목돼 있으면은 이제 찾기 어렵진 않다는 거지. 근데 어려운 문제야. 좋은 문제야? 아니, 근데 평가원 문제 아니야. 평가원 문제 아닌 것 중에 약간 인정하는 그 몇 개 안 되는 문제 중 하나야. 이거 10월달 교육청 문제고 굉장히 평가원스럽게 예쁘게 잘 냈어. 자, 일단 위에가 마이너스 1이면 답이 안 나온다. 왜냐면 위에가 마이너스 1이면 봐봐. 접점이 6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6, 마이너스 1이거든? 근데 봐봐. t의 범위가 마 2부터 k까지라며. 근데 가능한 t의 범위 여기부터 여기란 말이야. 접선 한 개 그릴 수 있는 거. 마 2가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답이 밑에 그림이야. 만약에 더 안 쓸게. fx 바로 쓰면 되지. fx에서 마이너스 1 뺐더니 그게 근이 마이너스 2랑 6이라는 거 아니야? fx 나왔다. 8 집어넣으면 답 나온다. 그러니까 그림만 잘 그리면 한 줄 풀이 할 수 있는 문제다 라는 걸로 귀결이 되겠죠? 그쵸? 네. 85번. 예, 이 문제 좋은 문제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좀 해두면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85번은. 이게 요즘 트렌드와 좀 어울리는 식과 관련된 문제예요. 식으로 좀 조져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해볼게요. 85번. 나도 근데 이 문제 오래간만에 풀어봐가지고 이 문제를 못 풀겠다는 게 아니라 계산 실수할 수도 있다는 점 양해해주고. 자, 보자. K는 양수고 이렇게 생겼대. 얘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점 A, B에 대하여 좀 읽어볼게.
점 두 개가 다른데 걔네의 접선이 LM이고 각각이 이름이 LM. 야, 기울기가 똑같대. 3차 함수에서 기울기 똑같은 두 점이다? 아니, 무조건 변곡점에 대한 대칭점 아니야. 기울기가 똑같다는 건 변곡점에 대한 대칭점이겠지? 뭐 y좌표까진 몰라도 적어도 이 녀석의 x좌표와 이 녀석의 x좌표의 중점은 변곡점이야. 변곡점 구해보면은 변곡점이 K네? 그치? 변곡점 K인 것도 대충 알 수 있는 문제겠지? 그치? 이런 상황이고 기울기도 줬어. 3K제곱이라고. 그러니까 3K제곱의 기울기가 나오는 이 녀석이 3K제곱이 나오게 하는 X값도 구해주면 될 것 같아. 이게 은근히 쉬워. 봐봐. 인수분해가 되는 게 눈에 보여야 돼. 요즘 트렌드 식계산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계산해보면은 3K랑 K야? 여기 마이너스인가? 됐어? 그러니까 3K랑 마이너스 K인 거야. 맞잖아. 얘들의 중점 K 맞잖아. 그치? X좌표까지 구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 되는 문제다 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기울기도 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X좌표도 구할 수 있다는 점이야. 이게 내가 요즘 문제 풀어보면은 그냥 수능이 다 이런 식이야. 저 식을 내가 어떻게 해내지 못하면 답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된다는 거. 대충 그림은 저렇게 대충 그린 거야. 자, 마이너스 fx에 접하고 x축에 평행한 두 직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접선으로 둘러싸였어. x축에 평행하고 그 다음에 이 3차 함수랑 접하는 건 요거잖아. 그치? 평행사변형이 나오겠네? 넓이를 구하라고 했고 넓이가 24래. K 구하래. 잠깐만. 그런 문제야. 자, 이 문제를 한번 그러면은 풀어보자. 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그림은 대충 그렸지만 지금부터 좀 그림을 예쁘게 한번 그려볼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이 문제가 관찰력도 좋아야 돼. 나는 이 문제를 막 그 강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정말 쉽지 않니? 이러면서 막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안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눈에 착착착 보이는 게 쉽지 않고 약간 좀 난 잘 모르겠어. 쉽게 보인다고? 그런 문제는 아닌 듯? 한번 볼게. 그림을 그려보자. 어떻게 그려야 3차 함수 예쁘게 그렸다고 소문이 나냐. 이런 느낌이야. K다. X는 K. 자, 봐봐. 궁금한 게 어디겠어? 변곡점이 K인 건 알았는데 궁금한 거. 극대 극소겠지, 그치? 극대 극소의 X값 구해보자. 야, 이게 미분한 거야. 얘가 0 나오는 점이 극대와 극소야. 0이네? 2K네? 간격이 K야. 야, 잘 봐봐. 아까 구한 내가 A, B 봐봐. 기울기 3K제곱 나오는. 야, B 3K래. 여기야. 비율관계 맞는 이 점이 B야. 얘가 A점이야. 여기가 A점이야. 이게 A점이고 이게 B점이야. 뭐 이걸 한 번에 막 알아봐야 되는 것도 내가 봤을 때 빡세. 잘 모르겠어. 이게 막 눈에 잘 보이는데 난 잘 안 보였던 것 같아. 일단 한 번에 보였던 건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이제 이 점이 B인 걸 알았어. 막 애매한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아다리 개 맞는 여기가 B고 여기가 A야. 자, A점에서 접선 그릴게. 생겼어. B점에 접선 그릴게. 생겼어. 자, 이제 나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그러면 돼. 그런 문제야. 구하러 가볼게. 야, 세로 길이는 그냥 구하자. 세로 길이는 0 넣었을 때랑 2K 넣었을 때 구하면 되니까. 솔직히 이거 지금 최고차 한계수 1도 아니고 X도 몇 배 됐는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K배구나.
그냥 구하자. 그냥 해볼까, 근데? K배? 4에서 X가 K배 되니까 K 세제곱 되고, 4제곱인가? 세제곱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1. 여기 차이 이거겠네? 다시 할게. 봐봐. 야, 잘 봐봐. 이거 잠깐 킵해놓고. 야, 그냥 세로 길이 구하는 건 0 집어넣어봐. 1. 여기 y는 1이야. 자, 2k 넣어봐. 2k 넣을까? 마이너스 k 넣을까? 빨리 얘기해봐. 2K요. 그래? 마이너스 k 넣고 싶었는데. 야, 얼마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4k 세제곱 플러스 1이야? 맞아? y는 1에서 이거 빼봐. 높이 차이 요거 나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구했냐고? 다시 얘기하지만 일단 기본형을 기억하자. 최고차 한계수가 1이야. 자, 얘랑 여기 간격의 길이가 정확히 1이야. 1. 1대 1대 1 말고 진짜 1. 그러면 극대와 극소의 차이는 4다. 기본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좋겠지. 외우고 있는 거. 4인데 잘 들어봐. 자, 원래 길이 1인데 지금 길이가 x 길이 k 됐지. x가 k배로 늘었네. 3차 함수잖아. x가 k배 늘면 k 세제곱배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니까 원래 4에서 k 세제곱배 내가 했다고. 알았어? x가 2배 되면은 8배 되는 거라니까? 근데 최고차 한계수가 3분의 1이 됐대. y값 전체 3분의 1 했잖아. 3분의 1 한 거야. 요거야. 알았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지. 확대 축소니까, 그치? 자, 일단은 이렇게 해놓게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필요한가? 일단 내비둬 봐. 야, 알았어. 세로 길이는 알았어. 이제 내가 가로 길이 구해야 돼. 가로 길이가, 봐봐. 여기까지는 3K가 맞아. 이만큼이 궁금해. 자, 이만큼을 구하는 방법 2가지가 있어. 첫 번째 방법 뭐냐? 자, 이 직방을 구해. 비례좌표 3K, 1이야. 띨빵하게 이거 1 이용해. 띨빵하게 다시 넣지 마. 비례좌표 이거야. 이 점에서의 접방 구해. 그 접방에 Y좌표가 이거 나오는 X좌표 구하면 돼. 그럼 어떻게든 될 거야. 그치? 자, 근데 두 번째 방법이 있지. 이 문제가 굳이 알려준 게. 그러니까 이 문제 이것 때문에 한 거야,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를 줬어. 기울기가 3K 제곱이래. 야, 기울기 뭔데? X분의 Y 아니야? 나 이 길이 잠깐 알파라고 둘게. 야, 그러면 알파분의 Y가 얼만데? Y 이거잖아. 알파분의 이게 기울기 3K 제곱이래. 알파 구하자. 알파 9분의 4K네. 야, 이거 한 칸이 K인데 얘가 9분의 4K면 9분의 5K겠네? 그럼 가로 길이 얼만데? 9분의 32K네. 9분의 32K구나. 세로 길이 3분의 4K의 세제곱이구나. 둘을 곱하면 넓이 24 나오는구나. 24 맞아? 10이 아니고 24 맞아? 이거구나. 를 구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8 나누자. K의 4제곱이 3의 4제곱에 2의 4제곱이네. K가 2분의 3이네요. 양수니까. 됐죠? 네,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야, 그냥 에어컨 틀지 말고 창문을 열자. 내가 봤을 땐 그게 좋겠다. 내가 원래 이거 강의실 문도 열고 싶은데 저거 열면은 영상에서 문이 보여가지고 잘 안 좋더라고. 여튼간에 이렇게 풀면은 예쁘게 풀리는 문제죠. 그쵸? 네,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의 막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보세요.
식이 K에 대해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얘네를 식을 잘 분석해서 극대와 극소에 대한 X값도 구하고, A와 B에 대한 것도 구하고, 또 잘 관찰해서 얘네가 이런 관계인 것도 얻어내고,를 식만 관찰 잘해가지고 얻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얻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요즘이 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그럼 3번이겠고요. 다음 문제를 87, 8번이요. 갑시다. 뭐 수트는 뭐 사실 뭐 엄청 어렵지 않으니까 할만하잖아요. 그쵸? 야, 재훈아, 내일 고쟁이 숙제 해올 거야? 아마 내일 안 와? 해올 거죠. 오. 되게 혼돈다. 어? 아니, 왜 내일도 빠져? 네? 왜 내일도 빠질라 그래? 빠지려는 건 아니고요. 어. 그냥 아니, 나름 수행평가 1점도 벌어놓은 마당인 것 같은데, 또 만약에 그거 포함하면은 예준이랑 점수 똑같은 거잖아. 응. 응. 수행 포함하면 아, 찬용이구나, 찬용이. 뭐, 하나인가? 수행이 없죠. 아니야, 얘 틀린 거. 하나에다가 2점. 더 깎였다고? 그럼 예준이와 찬용이 사이인데. 아니 좀 수행 해도 9점 되는데 오. 잘못되는 점. 알겠어요. 다 좋은데 내일 그럼 안 나와요? 내일 무조건. 알았어요. 그러니까 잘해놓고 왜 그러냐 이거지. 네. 그래요. 네, 보겠습니다. 3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하여 곡선 y는 fx와 직선 y는 얘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고 싶은 얘기야 이거예요. 이 문제가. 3차 함수가 최고차 한계수에 대한 얘기가 없나요? 지금? 일단 기억번을 볼게요. fx가 요런 애면 x 세제곱이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랑 교점이 항상 한 개냐? 네, 들어보세요. 이 문제는요, 막 식을 써서 풀거나 아니면은 뭐 막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상하게 이제 늘 말했던 건데도 이 문제만 오면 좀 약간 멍청해지는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 예준아, 내가 뭐 말하고 싶을까? 이 문제에서. 힘을 그려야 와. 야, 재훈아, 뭐 말하고 싶을까? 이곡 접선의 길이 아니야. 그 느낌 말고. 맨날 말했는데? 그게 힌트인데? 들어보세요. 3차 함수랑 직선이 나왔죠? 뭐 봐야 돼요? 이 새끼들 진짜. 형규 뭐 봐야 돼? 아니라니까. 성아 뭐 봐야 돼? 접선이, 봐봐. 이상하게 이 문제만 되면 다 이렇게 멍청해진다니까? 잘 들어봐. 야, 3차 함수랑 직선 나왔지? 3차 함수랑 직선 있지? 네. 다 필요 없고, 이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점이 있는지 없는지 관찰해야 될 거 아니야. 3차 함수 위에 저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점이 있는지, 그 점을 혹시 문제 줬는지, 하여튼 그게 키포인트라고. 늘 했던 얘기잖아, 앞에서. 야, 그냥 뭐 한다고 그냥 t값을 미진수로 준 이유가 그게 아니라 기울기 마이너스를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게 중요해서. 그럼 니네가 이 문제를 볼 때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일단 필기하고. 언제 이거 익숙해질래? 언제? 아니,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도 맞아야지 좀. 응? 야, 봐봐. 그러니까 너네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기억번을 볼 때 이걸 그려놓고 마이너스 1짜리 그려보니까 교점이 하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해야 될 게 y는 x 세제곱에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가 있나?
왜 먼저 봐야지. 있겠냐고, 증가함수인데. 없겠지. 그럼 뭐야? 접점이 그러니까 접선이 안 생긴다는 거 아니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가 없다는 거는 결국 얘 마이너스 1과 접하는 애가 없다는 거 아니야. 다 관통근이란 얘기잖아. 그럼 한계가 무조건 확실하지. GT가 상수함수겠지. GT는 1. 그치? 네. 그러니까 니은번 fx에 대하여 GT는 1이, G1이 2면 3인 애가 존재하냐. 그러니까 접선이 있다는 거 아니야. 야, 3차 함수랑 직선이 두 개 만났다는 건 접선이라는 건데,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가 있다는 거네? 마이너스 1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 3개짜리 있어야지. 그래, 간혹 가다, 봐봐. 어떻게 그려야 돼? 간혹 가다 변곡점이 가장 낮은, 가장 작은 기울기니까, 양수라 치면, 가장 작은 기울기니까 변곡점에서 접했다 치자. 직선이 우연찮게 다른 데는 마이너스 1짜리가 이제 없다. 기울기가 접했다 해도 이거 한 개거든. 그 다음 거 계속 한 개야. 2개짜리 3개짜리 없어 얘들아. 얘가 제일 작은 기울기인데 그게 마이너스 1이잖아. 변곡점이. 그럼 이때는 하나니까 문제에서 제시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짜리 기울기가 있으면서 2개를 만나는 애는 이런 그림인 거 아니야. 그럼 뭐 3개짜리 챙겨야죠. 어떻게? 왜? 변곡점에서 기울기가 더 작을 건데. 챙겨야지. 야, 니은 뭐 맞다고. 무조건 3개 있다고. 야, 디귿번 봐봐. GT가 상수함수이면은 3차 함수 fx 그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봐봐. 존재해. 야, 제일 작은 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위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2차 프라임을 그려볼게. 프라임을 그렸는데 제일 작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위에 있다 치자. 그 근은 있어. 관통근은 있어. 봐봐. 극값은 프라임의 관통근에만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건 이 3차 함수에 마이너스 1짜리 기울기가 있냐 없냐잖아. 근데 마이너스 1짜리 기울기는 없게 만들었어. 근데 관통근은 2개 나오게 했어. 그럼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짜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접하지 않아요. 없으니까 기울기가. 근데 그 값은 있지. 있겠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그 값이 있다니까 상수함수여도. 이거 한 개밖에 안 만난다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 없어서. 그러니까 니네가 관찰할 건 뭐야? 3차 함수와 직선이면 이런 문제들이 꼭 직선의 기울기를 준다니까? 대놓고 주잖아. 대놓고. 이 기울기 있냐 없냐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3차 함수에. 마이너스 1이 없는데도 두근이 있을 수 있냐 없냐 프라임에 이런 걸 따져야지. 뭐 어떻게 풀라고 이거? 뭐 식으로 풀 거야? 됩니다. 그래프로 풀어도 이렇게 그 마이너스 1짜리 기울기 생각하면서 해야지. 응? 그러니까 87번은 이것 때문에 했다고. 워낙에 3차 함수랑 워낙에 곡선이랑 직선 그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점 주는 문제가 많으니까. 됩니다. 그래요. 88번은 중요한 문제죠. 중요해요. 네. 이 문제가 어찌저찌 풀면은 풀리는 문제이긴 한데 좀 꼼꼼하게 풀어봅시다. 역함수 문제인데 얼마나 꼼꼼하게 풀어왔을지 모르겠지만 볼게요. K에 대해 fx는 이렇고 평범한 3차 함수. 네. 역함수는 gx래요. 역함수가 존재하나 보네요. 미분하면 그렇네. d가 0보다 작네. 자, 근데 역함수가 있고 이제 방정식이래요. 방정식. 이런 거 밑줄 쳐야죠. 야, 항등식이 아니야. 방정식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현재 나와 있는 이 식 있지? 이 식을 만족하는 x가 정해져 있다고. 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옆에 거랑 왼쪽 게 똑같이 안 생겼다고. 얘가 0부터 1 사이에 실근을 갖고 싶대. 야, 구간 내에서 실근 갖고 싶으면 사이값 정리 하라는 거 아니야. 사이값 정리지 뭐야. 근이 있어야 되는데. K의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래요.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문제는 일단 이걸 유도합니다. 뭘 유도하느냐.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미적분의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 마지막에 놓는 거예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고, 이 프라임이라는 함수는 들어오는 애를 제곱하고 3배, 마이너스 6배, 6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써달라는 얘기예요. 옆에는 식을 그냥 써야 되겠죠? 12 x 제곱 24x 더하기 24 그래서 12x를 더하니까 이거 12 18 더하니까 6이에요. 이렇게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이 미적분에서 은근히 나올 만한 요소예요. 나왔는데 야 그냥 이거 해 라는 거죠. 실제로 작년 수능 28번이 약간 이런 식이 있어요. 작년 수능 28번이 좀 이따가 풀겠네요. 그쵸? 오늘 첫 번째 1번 문제일 거예요 아마. 작년 수능 28번 아니야? 맞을 텐데? 맞아요? 네, 그래요. 거기서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F'을 이 함수로 적용해서 G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풀게 만드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 수능 28번이에요. 근데 작년 수능 28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하다 보면. 근데 얘는 약간 처음 볼 때, 씨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만들어. 그게 좀 어려운 거지. 처음부터 이제 F'에다가 GX 대입해야겠다. 이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아. 자, 어쨌든 이렇게 나왔고, 나눠보자. 나눠보고 3 나눴지? 자, 넘겨와 볼게. 그러니까 gx의 제곱 빼기 2gx 빼기 4x제곱 플러스 4x가 0이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만들어 보자.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나오면 안 되지 않나? 마이너스 2x랑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면 되나? 네. 그치? 둘이 곱하면 이거 나오고, 네. 그치? 더하면은 이거 나오잖아, 그치? 요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면 gx 빼기 2x랑 g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 문제였어요. 참고로 이 문제는 문과 30번이었습니다. 네, 진짜 어려웠겠죠 문과 애들은. 네, 네. 권예준 씨가 이제 이게 거의 이런 문제 나오면 문과 애들 진짜 풀기 힘들었을 문제야. 에바야 이거. 약간 이과 애들이 미적분 좀 경험한 애들이 좀 비벼볼까 하는 문제지. 문과 애들 맨 그냥 확률과 통계나 하다가 이거 풀려고 그러면 못 풀지. 레알이야. 근데 진짜 좀 약간 선 넘은 문과 30번이었는데 어쨌든 괜찮은 문제거든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 인수분해 역까지 오는 길이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여기까지 와도 어차피 산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산까지 넘어야 맞추거든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중요해서 하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이거 보고 나 잘 풀어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네가 이 과정들을 다 눈에 보고 익히고 해서 수능에서 비슷한 게 나왔을 때 실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했을 때, 자 이제 볼게요. 방정식이었잖아. 그러니까 gx랑 2x랑 만나거나 정확히는 이거야. gx랑 2x랑 만나게 하는 x값이 있어야 돼. 어디에? 0과 1 사이에. 오케이? 그러면 근이 있는 거야. 실근이 있는 거야. 아니면 gx가 뭐야 이거 잘못 썼잖아. 씨. 뭐야 씨. 마이너스 2x 플러스 2랑 열심히 잘 해놓고서는 몇 될 뻔했죠? 얘랑 만나는 점이 있었으면 좋겠어. fx의 역함수인 애가 얘랑 만나야 돼. 어디서? 0과 1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푸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좀 얘기를 해볼게. 얘들아, gx 뭐야 fx의? 역함수 아니야? 역함수지. 봐봐. 그림을 그려볼게. 첫
번째 거 먼저 할게. 하여튼 얘를 만족하는 애가 있거나 그럼 얘만 만족해도 0이잖아. 아니면 얘를 만족하는 애가 있거나 얘만 만족해도 0이잖아. 둘 중 하나면 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애를 만족하는 애가 있나 확인하기 위해 가볼게. 정확히는 만족하는 애를 맞춰주는 K를 구하는 거니까 만족하는 애 무조건 있을 거야. 왜? fx 어차피 K만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라서 어떻게 아다리 맞추다 보면은 그러니까 gx도 막 뭐 gx는 사실 봐봐. fx가 K만큼 올라갔다 내려가면 gx는 K만큼 좌우로 움직일 거야. 역함수니까. 좌우로 움직이다 보면은 EX랑 어디선가 만나겠지. 봐봐. EX는 가만히 있잖아. 0이랑 1이 여기다 치자. 여기 사이에서 만나야 돼. 만약에 gx가 이렇게 생겼어. 지금은 안 만나지. 오른쪽으로 좀 와.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무조건 만나게 될 거야. 그 만나게 하는 K의 범위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만나게 될 거야. 근데 일단 문제를 봐봐. 그러니까 gx랑 ex랑의 교점이 궁금하다고? 0과 1 사이에서 야, 너네 다 알지. 내가 지금 gx 가지고 문제를 풀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야 되거든. 봐봐. 또 지금 내가 푸는 방식은 이건 또 수능 30번이야. 이거는 뭐야 이거. 작년 수능 28번과 30번의 콜라보네 이거 약간. 일단 봐봐. 30분 좀 이따 풀 거야 이렇게 또. 예중에는 못 보겠지만. 네. 자 이제 봐봐. 야, 원래 함수랑 어떤 함수랑 여기서 만난대. 그러면 자, 역함수랑 원래 함수의 역함수랑 누구랑 만나는 거야? 직선의 역함수랑 만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gx랑 얘랑 만나는 거는 fx랑 2분의 1x랑 만나는 걸로 구하겠다고. 야, 2x의 역함수 2분의 1인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이 따로따로 봐서 y는 gx, y는 ex 둘이 만나는 걸 뒤집어서 얘랑 만나는 걸로 봐도 된다고. 여기서 만나면 여기서도 만날 거 아니야. 이해했냐고. 근데 이 문제 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야, 0부터 1 사이에서 얘네끼리 만나야 된다고 나와 있지. 잘 들어봐. 역함수로 갈 거지. 이게 개 중요한 거야. 현재 정의역 0부터 1이고 치역은 0부터 2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네 역함수 갖다 그리면 자, fx랑 2분의 1x랑 만나는데 당연하게도 0부터 2까지 사이에서 만나는 걸 보겠다 이거야. fx랑 이해했냐고. 이 문제 개 중요한 게 이 부분이라고. 알겠냐고. 여기서도 0부터 1 사이에서 만나는 거 구하고 있으면 엿된다고. 역함수 할 때 내가 맨날 얘기한 게 뭐야. 정의역, 치역도 같이 바꿔주라 했잖아. 이거 안 해놓고 맨날 0부터 1까지는 답이 안 나와. 이지랄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았단 말이야, 예전에. 지금 성현이 표정 보니까 약간 아쉬운 저거 안 한 것 같아. 생각 안 한 것 같은데. 2분의 1x, 못 풀었겠지. 근데 이제, 안 풀었겠지, 심지어. 2분의 1x 쓸 때쯤에 너 머릿속에 이미 이게 떠올라 있어야지. 그 얘기를 한 거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에겐 당연한 거잖아. 내가 역함수로 바꿔서 풀 거야? 그럼 정의역 치역도 바꿔야지. 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fx랑 2분의 1x 만나는 거 구해야지. 0과 2 사이에서. 그럼 나 이렇게 풀래. 야, 이거 사이값 정리인데 한쪽으로 몰아버린 다음에 얘한테 0 집어넣어봐. 얼마야? k? 얘한테 2 집어넣어봐. 얼마야? 좀 해봐 빨리. 이 얼마야? 얼마? k 플러스 8? 그럼 봐봐. 나 얘네 둘이 곱한 게 뭐야, 이 넣어야지. 그때 K 그거 가지고 말한 거 아니었어? 뭐야, K 플러스 7? 7이야? 그러니까, 야, 봐봐. 이 함수에 0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이 함수에 2 넣었을 때 함수값이 서로 곱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돼. 증거가 있으니까. 이해했어? 됐어? 원래 사이값 정리는 0보다 작다만 있는 거잖아. 얘네가 열린 구간이니까. 그러니까 0 넣었을 때 이 함수에 0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2 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얘는 이렇게 풀기보다는 K 양수냐?
까비. 그럼 이렇게 풀어야겠다. 양수면은 얘가 무조건 크니까. 아, 잠깐만. 음수여도 크잖아. 왜 대답을 안 해? 그냥 이제 이거는 얘가 음수고 얘는 양수여야 되겠네. 아니, 봐봐. 이 전체에 0 넣었을 때 함수값 k. 전체에 2 넣었을 때 함수값 k 플러스 7. 음수든 양수든 얘가 무조건 크잖아. 그럼 큰 놈이 양수고, 작은 놈이 음수여야 사이에 근이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뭐야? k가 0이랑 마칠 사이야? 하나 나왔네. 언제? gx랑 ex랑 만나고 싶을 때. 오케이? 야, 나머지는 좀 빠르게 할게. 똑같은 메커니즘이니까. 이번에는 gx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2랑 만나고 싶대. 그럼 걔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랑 gx랑 만날 거야. 나 이 친구의 역함수를 좀 구할게. 이 친구 역함수는 얘긴 해. 아, 뭐야, 이거 왜 휘었어? 역함수 이거야. 아씨. 잘 봐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이 아이, 자, 정의역 0부터 1 사이에서 치역이 0부터 2네? 그러니까 내가 얘와 얘의 역함수인 fx가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일 건데 얘의 역함수랑 fx랑 만나는 거 구할 때 어떻게 할 거야? 나 정의역 0부터 2까지 보겠다고. 똑같이. 여기 치역이 0부터 2였잖아. 이 사이에서 fx랑 얘랑 만나는 거 구하고 싶으니까 또 다 밀어넣고 뭐 해야 돼? 0 넣었을 때랑 2 집어넣었을 때랑 부호가 달랐으면 좋겠어. 하면 될 거 아니야. 됐어? 뭐 구하는 건데? K 최소 제곱. 그래요? 얘 최대랑 최소? 해보자. 넘기면 얼마야? (0) 넣으면 얼마야? k 마이너스 2 넣으면? 8. 오케이. 그럼 얘가 더 크네? 이게 양수겠네. 얘 음수고. 그치? 그럼 k가 뭐야 이거? k가 1보다 작거나 마팔보다 크다야? 그러면은 모든 걸 다 만족하는 k에 대해 찾아보면은 이제 해야 되겠네? 그럼 k의 범위가 마팔이랑 마첼이고 그 다음에